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대원그룹 본사. 20층 규모의 현대적인 건물은 직원들 사이에서 유리궁전이라 불릴 만큼 웅장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점심시간이 되자 각 층의 엘리베이터는 식당으로 향하는 직원들로 붐볐다. 오늘 메뉴 뭐래? 갈비찜 정식이래. 근데 국은 또 콩나물국이야. 평범한 대화들이 오가는 가운데 12층 직원 식당은 이미 분주한 모습이었다. 그때 식당 입구 자동문이 천천히 열리며 한 할아버지가 들어섰다. 그는 다소 낡은 회색 가디건에 검정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구두는 깨끗했지만 오래된 티가 났고 은발의 머리는 단정히 빗어 넘겨져 있었다.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머물고 있었다. 어르신, 여기는 직원 전용 식당인데요. 방문증이나 출입 허가서 있으신가요? 입구 직원이 예의 바르게 물었다.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카드를 꺼내 보였다. 총무팀에서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직원은 카드를 확인한 후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정중하게 안내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이 할아버지는 김한수 대원그룹의 창업자이자 현재는 명예회장으로 물러나 있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직원은 많지 않았다. 요즘 젊은 직원들에게는 그저 신문이나 회사 역사책에서만 접할 수 있는 전설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일부러 평범한 차림을 하고 다녔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이들을 찾고 싶어서였다. 그는 조용히 식판을 들고 구석자리로 향했다. 이미 앉아있던 직원들 옆에 실례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네며 자리를 잡았다. 그 테이블에는 경영기획팀의 박민철 차장이 동료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박민철은 43세로 지방 명문대를 졸업하고 이 회사에서 18년을 근무한 베테랑이었다. 하지만 서울 소재 대학 출신들에 비해 승진이 늦어지면서 언제부턴가 마음속에 쌓인 불만이 있었다. 저분 누구지? 외부 업체 분인가? 글쎄 말씀도 점잖으시고. 몇몇 직원들이 수군거리자 박민철이 힐끗 김 회장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외부 업체들도 식당까지 이용하려고 하네. 관리가 좀 허술한 것 같아. 동료 중 한 명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박민철은 왠지 모를 우월감에 잠시 흐뭇해했다. 김 회장은 이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신경 쓰지 않고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다. 그때였다. 김 회장이 국을 떠먹으려던 순간 숟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철컹 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지며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다. 김 회장은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몸을 숙이려 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세수저 갖다 드릴게요. 누군가 재빨리 다가와 깨끗한 수저와 물티슈를 건넸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소영이었다. 28세, 대학을 졸업했지만 아직 정규직을 구하지 못해 임시로 일하고 있는 처지였다. 소영의 어머니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며 평생 손님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분이었다. 그런 어머니의 가르침 덕분에 소영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마음씨가 참 고우시네요. 김 회장이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자 소영은 환한 미소를 지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뜨거운 음식 드실 때 조심하세요. 그 순간 박민철이 작지만 들릴 만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있나 보네. 자기 일이나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박민철의 이런 태도에는 복잡한 배경이 있었다. 그는 승진에서 밀릴 때마다 인맥, 학벌 같은 단어들에 상처받아 왔다. 그 상처가 언제부턴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자신보다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랬다. 소영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참고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갔다. 누구든 도움이 필요하면 돕는 게 맞지 않나요? 소영이 작게 중얼거리자 박민철은 코웃음을 쳤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마음가짐으론 회사에서 오래 못 버텨요. 김 회장은 조용히 박민철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도 실망도 없었다. 그저 사람을 관찰하는 깊은 시선뿐이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식사에 집중했다. 박민철은 그 시선을 느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내 말이 맞잖아라는 생각에 더욱 확신을 가졌다. 소영은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곧 잊어버렸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날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회사 게시판에 공지사항이 올라왔다. 긴급 전 직원 소집. 시간 오전 10시. 장소 대강당. 내용 명예회장님 특별 말씀. 공지가 뜨자마자 사무실마다 술렁임이 일었다. 명예회장님이 직접 오신다고? 혹시 대규모 인사발령 있는 거 아냐? 아니면 구조조정? 특히 중간 관리직들의 불안감이 컸다. 박민철 차장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갑자기 웬전 직원 소집이래. 좀 미리 알려주지. 겉으로는 투덜거렸지만 넥타이를 다시 매고 머리를 정리하는 손이 바빴다. 박민철은 회사 생활 18년 동안 명예회장을 직접 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래서 더욱 긴장했다. 오전 9시 50분 대강당은 이미 직원들로 가득 찼다. 웅성거리는 소리와 긴장된 기대감이 공간을 메웠다. 십시정각 조명이 어두워지고 단상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쳤다. 그곳에 어제 식당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던 그 할아버지가 천천히 나타났다. 순간 강당은 정적에 휩싸였다. 몇몇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어제 식당에서 본 그분 아냐? 맞다, 수저 떨어뜨렸던. 설마 그분이? 박민철은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어제 자신이 외부 업체라고 치부했던 그 할아버지가 왜 단상에 서 있는 것일까? 김 회장은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부드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대원그룹 창립자 김한수입니다. 그 한마디만으로 강당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충격과 당황이 직원들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박민철은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설마 그분이? 어제 자신이 무시했던 그 할아버지가 자신이 외부 업체라고. 깔본 그분이 바로 이 회사를 일군 창업주였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다. 저는 지금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나 있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회사를 살펴보는 것이 제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다. 어제 직원 식당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박민철의 등에는 식은 땀이 흘렀다. 어제 식당에서의 일이라고 하니 혹시 자신의 그 말들을 들었던 것일까? 저는 평범한 차림으로 식당에 갔습니다. 실수로 수저를 떨어뜨렸고 몇몇 직원들은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외부 업체 사람이라며 관리가 허술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죠. 박민철은 이제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의 말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다. 하지만 한 직원은 아무 조건 없이 다가와 도움을 주며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그런 친절을 비웃으며 그런 걸로 뭐가 달라지냐. 자기 일이나 제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당 앞 모든 사람이 어제 그 상황을 떠올리고 있었다. 박민철은 무릎 위에 놓인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흠뻑 났다. 김 회장의 시선이 소영을 향했다. 이소영 씨, 잠시 후 제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영은 놀란 얼굴로 조용히 대답했다. 네, 회장님. 직원들 사이에서 또다시 술렁임이 일었다.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회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다. 박민철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동료들이 민철아, 괜찮아? 라고 물었지만 그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냥 먼저 가라고만 중얼거렸다. 강당이 거의 비워지고 나서야 박민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때까지만 해도 박민철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보다는 운이 나빴다는 생각이 더 컸다. 하필이면 그 할아버지가 회장님이었다니. 하지만 회장님의 마지막 말씀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서 나온다. 그날 오후 박민철은 평소와 달리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동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다. 어제 식당에 있던 몇몇 동료들이 힐끔힐끔 그를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다. 퇴근길에 박민철은 지하철에서 한 노인이 자리에 앉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왠지 마음이 쓰였다. 하지만 선뜻 자리를 양보하지도 못했다. 이런 게 위선 아닐까? 지금 양보하는 게 진심일까? 복잡한 마음으로 집에 도착한 박민철은 아내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털어놓을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너무 부끄러웠다. 그날 밤 박민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회장님의 말씀이 계속 머리를 맴돌았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박민철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식당에서 소영을 만났지만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너무 부끄러웠다. 그날 오후 2시 김 회장의 사무실. 소영은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하며 사무실 문 앞에 섰다. 깨끗이 다린 블라우스를 여러 번 매만지며 마음을 달랬다. 이소영 씨,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의 안내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 넓은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멋진 사무실이었다. 김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다가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어서 오세요, 소영 씨. 안녕하세요, 회장님. 소영은 긴장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눠요. 따뜻한 녹차가 나오고 두 사람만 남은 사무실은 고요했다. 소영 씨는 어제 당연한 일을 했다고 했지만 그게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정말 당연한 걸 했을 뿐이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세상에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을 만나니 참 기뻤습니다. 김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우리 회사 인사교육팀 정규직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물론 교육과 적응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소영 씨의 마음가짐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소영은 깜짝 놀라 봉투를 들여다보았다. 정식 채용 제의서였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회장님,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리더는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소영 씨는 이미 그 자질을 보여주었어요. 소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김 회장이 멀리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젊은 시절, 저는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작은 철공소에서 일했습니다. 학벌도 배경도 없는 청년이었죠. 그런데 사장님께서 저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셨어요. 그 따뜻한 마음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소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소중히 안았다. 한편 그 시각 박민철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계속 딴 생각에 빠져 있었다. 동료들과의 대화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박민철은 평소와 달리 혼자 식사를 했다. 다른 동료들과 함께 있기가 부담스러웠다. 식사를 하는 동안 박민철은 식당 직원들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평소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던 사람들이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사연이 있을 텐데 왜 그동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그날 저녁 박민철은 집에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었다. 여보,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아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박민철은 망설이다가 결국 털어놓았다. 여보, 나 큰 실수를 했어. 박민철은 어제 식당에서 있었던 일과 오늘 전체 집회에서 일어난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기분이야? 부끄러워. 정말 부끄러워. 내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았어.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주고.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앞으로 달라지면 되는 거지. 하지만 이미 상처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을까? 박민철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후회가 담겨 있었다. 다음 날 박민철은 용기를 내어 소영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막상 앞에 서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저 소영 씨, 소영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네, 차장님.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못났습니다. 박민철의 사과는 진심이었다. 하지만 소영은 아직 조심스러웠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그동안 사람들을 너무 쉽게 판단해왔던 것 같아요. 소영은 박민철의 진심을 느꼈지만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다.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 후 며칠 동안 박민철은 조용히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았다. 평소 식당에서,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하나하나 기억해 보려 했다. 그리고 하나씩 작은 변화를 시작했다. 식당에서 직원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고 청소하시는 분들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다. 일주일 후 박민철은 회사 게시판에서 봉사활동 모집 공고를 보았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번에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 내가 진심으로 변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 박민철은 봉사활동에 신청했다. 동료들은 놀랐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봉사활동 날 박민철은 조끼를 입고 묵묵히 물건을 나르고 배식을 도우며 처음 보는 분들과 눈을 맞췄다. 평소 회사에서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함께 봉사를 나온 식당 아주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차장님, 봉사활동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좋은 일 하시네요. 박민철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박민철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았는지 깨달았어. 어떤 기분이었어? 마음이 따뜻해졌어. 그리고 내가 진짜 사람다워지고 있는 것 같아. 그로부터 며칠 후 회사에서 또 다른 봉사활동이 있었다. 이번에는 소영도 어머니와 함께 참여했다. 그곳에는 김 회장과 임원들, 그리고 박민철과 그의 가족도 함께 있었다. 박민철은 이번에는 소영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갔다. 소영 씨, 축하합니다. 정규직 되신 거. 감사합니다, 차장님. 제가 그날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하고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박민철의 사과는 이전과 달랐다. 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소영은 그의 변화를 느꼈다.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차장님. 저도 그날 이후로 많이 배웠어요. 사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일들이 있어야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박민철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 회장은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진짜 성장이 시작된 것 같구나. 그날 이후 박민철의 변화는 더욱 확실해졌다. 그는 매주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회사에서도 후배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했다. 승진에 대한 조급함도 많이 사라졌다. 어느 날 박민철은 신입사원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젊은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여러분,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이나 학벌, 출신 같은 것들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도 그걸 깨닫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신입사원 중 한 명이 질문했다. 차장님은 언제 그걸 깨달으셨나요? 박민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한 분의 작은 친절을 비웃었다가 그분이 우리 회장님이셨다는 걸 알게 되면서요. 하지만 진짜 깨달음은 그 이후였어요. 그분이 회장님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을 무시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였죠. 교육을 마친 후 박민철은 복도에서 김 회장과 마주쳤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드릴 수 있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박 차장, 요즘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늦었지만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깨달은 후의 행동이죠. 박 차장의 변화를 보니 참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박민철은 집에서 중학생인 아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아빠,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졌는데? 전에는 항상 바쁘고 피곤해 보이셨는데 요즘은 웃는 일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도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박민철은 아들의 말에 마음이 뭉클했다. 아빠가 그동안 너무 일에만 매달려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구나. 앞으로는 더 좋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 아빠, 사실 저도 학교에서 가끔 다른 애들을 무시한 적이 있어요. 성적이 안 좋거나 집안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을요. 박민철은 아들의 솔직한 고백에 놀랐다. 그랬구나. 어떤 기분이었어? 처음에는 별로 생각 안 했는데 아빠 얘기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들도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일 학교 가서 사과할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친구들을 더 잘 도와줄게요. 박민철은 아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다. 우리 아들이 정말 멋진 사람으로 자라고 있구나. 아빠도 너한테 많이 배워. 한 달 후 대원그룹에서는 우수 직원 시상식이 열렸다. 그날 소영은 신입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친절상을 받았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성실한 태도가 많은 직원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시상식이 끝난 후 소영은 박민철을 찾아왔다. 차장님 정말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소영 씨야말로 축하드려요. 정말 대단해요. 사실 차장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제게요? 네, 차장님이 변화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다는 것도요. 박민철은 감동했다. 자신의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그날 저녁 김 회장은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을 되돌아보았다. 50년 전 22살의 그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철공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의 고졸 학력이 전부였던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다. 어느 날 무거운 철제를 나르다가 실수로 발을 삐끗해서 주저앉았을 때 지나가던 직원들은 무관심하게 외면했다. 하지만 사장님의 아내가 다가와 물었다.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그녀는 깨끗한 손수건을 건네며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다. 그 작은 친절이 김한수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다. 그날 오후 사장님이 그를 불렀다. 한수야, 우리 일터는 힘들지만 사람이 우선이야. 너 같은 청년이 오래 일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언젠가는 너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 한마디가 김한수의 인생을 바꿨다. 그는 그날부터 더 열심히 일했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세월이 흘러 그가 사업에 성공하고 큰 회사를 운영하게 된 후에도 그는 늘 그 철공소에서의 경험을 잊지 않았다. 그래서 때때로 평범한 차림으로 회사를 둘러보며 직원들의 진짜 모습을 관찰하곤 했다. 그래, 아직 세상은 따뜻하구나. 김 회장은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다. 소영의 친절과 박민철의 변화를 보면서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6개월 후 대원그룹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직원들 사이의 관계가 더 따뜻해졌고 상하 간의 소통도 원활해졌다. 박민철은 이제 동료들과 후배들 사이에서 멘토 역할을 하고 있었다. 특히 신입사원들에게는 일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철학을 강조했다. 소영은 인사교육팀에서 맡은 업무를 훌륭히 해내며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다. 그녀는 새로 입사하는 직원들에게 회사의 인간 중심적 가치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리고 김 회장은 여전히 가끔 평범한 차림으로 회사 곳곳을 둘러보며 직원들을 관찰했다. 하지만 이제는 걱정보다는 뿌듯함이 더 컸다. 어느 날 김 회장은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몇 달 전 작은 사건 하나가 우리 회사를 변화시켰습니다. 한 사람의 친절과 또 다른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반성이 만나서 더 따뜻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냈죠. 우리가 배운 것은 단순합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자. 작은 친절을 소중히 여기자. 그리고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진심으로 변화하려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거창한 경영 철학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이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가치를 잃지 않는 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강당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김 회장은 생각했다. 진짜 성공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그날 저녁 김 회장, 소영, 박민철은 우연히 회사 근처 작은 식당에서 마주쳤다.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한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함께 했다. 회장님,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요. 소영이 말했다. 소영 씨의 따뜻한 마음을 보고 제가 더 감동받았어요. 박민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박 차장, 변화하려는 용기가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세 사람은 그날 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각자의 삶의 경험과 배운 점들을 솔직하게 나누었다. 김 회장은 젊은 시절의 어려움과 그 속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소영은 어머니로부터 배운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 대해, 박민철은 자신의 변화 과정과 가족들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람은 참 신기한 존재인 것 같아요. 소영이 말했다. 한순간의 만남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니요. 맞아요. 그래서 매 순간이 소중한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그 만남이 어떤 의미가 될지 모르니까요. 박민철이 대답했다. 김 회장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여러분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사람의 마음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고요. 그들의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그리고 그날은 세 사람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경쟁이 치열하고 성과에 대한 압박이 큰 현실 속에서 때로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조차 잃고 산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분명하다.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 그리고 진심 어린 반성과 변화의 의지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김한수 회장의 철공소 시절 경험이 50년 후 소영의 친절로 되살아났고, 박민철의 변화를 통해 다시 한번 전해졌다. 이렇게 따뜻함은 세대를 넘나들며 계속 이어져 간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닐 수도 있다.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건네는 작은 친절과 배려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실수했을 때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려는 용기.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이 이야기를 읽은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김한수 회장일 수도, 이소영일 수도, 박민철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는 것이다.